탕진잼 가이드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스타일리스트 신우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템으로 제 마음에 불을 질러주실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이기도 하지만 탕진쌤이라고 저 스스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쌤님. 네, 탕진쌤 신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 그냥 신우식 교수님이라고 안 하고 신우식 탕진쌤이라고 부를게요. 탕진쌤 그게 괜찮다. 맞아. 그게 맞아요. 알겠어요. 오늘은 또 뭘 사지?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제 아이템은 아닌데 네. 오늘 이 얘기해 보려고요. 저희가 지지난 시간인가 사실은 그 남자의 자존심인 시계와 넥타이 고르는 법 하기로 했는데 얘기했었었죠. 봄 소식에 제가 완전 정신이 팔려서 우리 봄 컬러 했거든요.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남자에게 시계란? 네, 남자에게 시계란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 정도입니까? 시계를 볼 때 항상 가슴에 이렇게 와서 보잖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뭐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남자의 심장만큼 강한 건 시계라는 그런 뭐 속담 같은 만담이 많이 있다고 해요. 네, 그만큼 네. 시계가 주는 중요성, 약속성, 진중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작을 시계로 시작하고 그 시간을 또 남자의 손목에다 놨을 때 그 남자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네. 엄청나게 강하게 맞아요.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 남자들이 이렇게 운전할 때 소매 셔츠에 살짝 비치는 그 시계. 너무 섹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 셔츠나 아니면 뭐 물론 이제 셔츠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옷 자락에 걸렸을 때 시계의 감이 살짝 보이는 거랑 나 시계 찼어라고 되는 거랑은 사실은 좀 이미지적으로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를 어떻게 센스 있게 고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시계 하면 비싼 고가의 브랜드들이 몇 개 생각이 나요. 그렇죠. 억 단위가 넘는 게 있다면서요. 많겠죠. 뭐 저도 뭐 구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하시면서 탕진쌤이지만 아직 구매를 하지 못했고요. 그 정도 탕진 네, 그 정도 할 거면 저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촬영 때 엄청 많이 만져봤죠. 몇 억짜리까지 만져봤어요? 제가 뭐 여성 시계 중에 진짜 보석이 진짜 설탕가루처럼 아주 풍덩 빠진 다이아몬드 시계. 뭐 몇 억이 아니죠. 그 값어치를 할 수 없군요. 제가 그냥 판매가가 아니라 그냥 보석가만 몇백억이에요 이러는데 그럼 이걸 파는 시계인가요? 라고 해도 물론 이제 홍보를 위한 또 이런 뭐 촬영을 위한 시계이기도 하지만 또 고객이 의뢰를 하면 또 판매가 되기도 한다고 하니. 아니 그런 시계 차면 시간이 늦게 가서 안 늙어요? 그것도 괜찮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니 그런 시계 있으면 사죠. 아니 그런 시계 있으면 사는데 그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고가의 시계를 차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알약 하나로 하루 종일 배부른 시대가 온다면 알약 하나로 평생 늙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진짜 어떤 빚을 내서라도 많은 인간이라면 살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으면 사는데 지금 시계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 기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시계의 만족 때문에 사는 거겠죠. 그게 그렇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시계라는 단어에 대한 만족도인지 또는 약간의 칠이 더해진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인지는 사실상 호불호 또 개인의 차는 있겠습니다만 또 시계가 주는 그런 안정감이라는 거는 차본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차던 사람들은 계속 그 시계를 차게끔 그런 약간 뭐랄까요 생활 속에 묻어지는 그런 일상감을 시계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여자에게 가방 같은 게 남자에게 시계인가 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더 얘기하면 립스틱 같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일상적인? 네, 가방은 사실상 뭐 남자도 들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꼭 명품 가방 아니어도 포켓에도 넣기도 하고 하지만 립스틱은 여성분들 진짜 안 바르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사실상 저희 팔순 어머님도 립스틱을 바르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계는 남자에게 립스틱과 같은 존재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래서 남편들이나 남자분들이 시계에 열망을 하더라도 내가 못 살아 이러지 마시고 뭐 매일매일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 공을 들어서 먹고. 정말 하나 사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마음을 좀 열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들도 여자들이 가방 사는 거 마음은 열고 이해해 주세요. 사셔야죠. 안 사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네. 이제 실질적인 팁을 좀 얻어보죠. 그러죠. 이 시계의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요. 메탈, 네. 가죽, 컨버스 스트랩 뭐 이런 게 있던데 이게 계절별로도 다를 것 같고 옷별로도 좀 이 소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시계는 옛날부터 내려왔었던 거는 밴드였죠. 가죽 밴드. 네. 레더 밴드라고 해서 오래되면 될수록 그 살냄새가 익숙하게 배일 정도로 그리고 어떤 위에서 갑오로 내려오는 것들은 사실 스트랩 밴드가 레더였어요. 가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에 대한 아이템들을 약간 그런 클래식한 감성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셀렉을 한다. 나는 시계를 모으고 싶다. 네. 그거를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는 우선 레더를 좀 추천을 하고요. 네. 되게 매일매일 쓰지만 약간 좀 경쾌하게 쓰시고 뭔가 좀 손을 많이 쓰시는 분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컨버스 소재의 가벼운 소재의 시계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약간 좀 과시욕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빛을 반사하면서 뭔가 나를 조금 더 지탱해 주신 힘이 될 수 있는 시계는 바로 메탈인 거죠. 근데 메탈 같은 경우에는 양복을 입을 때도 이렇게 잘 괜찮아요? 어울리죠. 그럼요. 너무 잘 어울리죠. 특히 양복 같은 경우는 여성분처럼 핑크를 입거나 레드를 입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양복을 입는 나라의 그 남성분들을 보면 죄다 검정이거나 다산갓집 가시나 봐. 그나마 어쩔 때 가끔 회색 분들이 좀 있고 곤색. 네, 남색이라고 하는 곤색은 또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만 어디서 봐도 그냥 다 우리나라 직장인 같아 보이거든요. 교복 같아요. 그렇죠. 네. 교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복이 사실 그런 전투복이잖아요. 네, 네.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복에서 시작된 게 다 양복인 거고 그게 다 교복인 것처럼 남성분들에게는 그 시계는 그 교복 속에서 다 똑같은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게 브랜드이던 시계이던 네. 어떤 그 명칭이던 브랜드이던 간에 분명히 남성에게는 힘이 될 수 있고 물론 요즘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핸드폰으로 모든 시계를 보는 세상이고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지만 네. 사실 그게 살짝 떠나 있을 때 나를 가장 잘 돋보이게 해주고 나를 가장 안정감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시계예요. 아, 다른 건 없어요. 남자에게는. 맞아요. 네. 제가 아까 곤색이라고 했는데 곤색은 일본 말입니다. 그렇죠. 남색인 거죠. 죄송합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자, 그 가죽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최근에 저희 신랑 생일날 곤색 아니고 남색 스트립의 가죽 그 시계를 선물해 줬어요. 처음에는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블랙이나 브라운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영어니까 검은색하고 갈색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남색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은근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짙은 청색이라고 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이트 셔츠를 많이 입거나 뭐 또 블랙 셔츠, 블랙 또는 이런 니트웨어를 많이 입으셨던 분들은 네. 소매 끝까지 블랙 스트랩으로 가게 되면 답답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여성분처럼 다른 컬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죽의 청색이나 이런 색을 조금 더 넣어서 하면 정말 눈에 띄고 저 같으면 사실 약간 퍼플 같은 거를 선택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런 시계가 나와요? 오더를 할 수 있거든요. 아하. 특히 요즘은 진짜 옛날 같은 브랜드 거만 늘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꼭 그 시계 브랜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시계는 시간을 보는 그런 아이템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 줄을 자주 바꾸시더라고요. 멋으로. 네. 그래서 여름 시즌 한 시즌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패브릭 소재를 네. 활용을 하고 또 그 같은 그 홀 안에다가 가을 되면 또 브라운이나 이런 색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계를 진짜 나의 그 심장같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퍼플 예쁘겠다. 많이 예쁘죠. 약간 그 남색 느낌 나는 그런 퍼플. 그래서 약간
같은 그런 퍼플이기 때문에 괜찮겠다. 되게 그거. 매력적이고 네. 이렇게 뭔가 손을 움직이고 전화를 받고 뭘 하실 때는 엄청 이렇게 그분에 있어 보일 대한 것 같아요, 센스가. 다른 향이 풍기는 거죠. 꼭 향수만 뿌려서 향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명언제조기. 남자에게 향수도 늘 같은 향수, 늘 같은 바디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남자의 향을 딱딱 뭐라고 이렇게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사실 향은 느껴지는 향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보여지는 것도 향이거든요. 그럼요. 시각적인 거, 네. 뭐 촉각적인 거, 청각적인 게 다 후각 같은 이런 공감각적으로 상상하게 나타나거든요.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계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합니다. 우리 또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보통 조금 좋은 시계, 뭐 요즘 뭐 그냥 일반 시계들도 다 그 케이스 안에 파우치가 있고 또 그 안에 이렇게 뽀송뽀송한 약간 솜으로 맞아요. 만든 그 패브릭 원단으로 쌓여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이사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요. 다 잊어버려서 사실상 어떤 분들은 시계 케이스를 구매를 해서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건 정말 올바른 방법이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케이스를 다 열 필요가 없으니까. 네. 한 케이스 안에 뭐 10개든 20개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시계끼리만 여성분들, 모아두는. 반지 주얼리. 보석하던 네.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사실은 제일 좋은 케이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신발 같은 거 사시면 신발 케이스 같은 거 있죠. 네. 근데 그게 약간 딱딱한 케이스들은 또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쌓아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오픈을 해서 그 안에 안 쓰는 양말, 짝이 없어진 양말 또는 구멍난 양말, 버리는 양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돌돌돌돌돌 마른 후에 시계를 딱 채워놓으면요. 와. 갖고 있었던 쿠션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냥 늘어져 있기 때문에 시계가 차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다 생명을 다한 시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통한 양말 안에 딱 이렇게 안에 쌓여 있으면 얘가 또 이렇게 다 나를 불러요. 그러니까 약간 죽은 꽃 같은데 그렇게 쌓여 있으면 살아있는 네. 꽃 같을 것 같아요, 시계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고 좋은 박스, 뭐 선물로 받은 박스를 보니까 안에 선물은 다 썼는데 박스는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내가 누구 선물할 때 이 박스 써야지 하면서 모아놓으신 분들도 맞아요. 상당히 많이 계실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 사실 나중에 되면 짐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박스를 다 오픈을 하시고 그 안에 뭐 안 쓰는 양말이나 그런 정도의 것들을 돌돌돌돌 말아서 시계를 딱 쌓아서 딱 눕혀 놓으시면 예쁘기도 하고 계속 시계를 차게끔 하는 그런 욕구를 만들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의 꿀팁도 하나 얻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넥타이 이야기 해야 돼요. 요즘은 넥타이 꼭 메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전처럼 그렇죠. 넥타이 부대를 많이 보지는 않아요. 네. 대통령도 보면 그냥 노타이로 나와서 연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넥타이는 아직까지는 우리 어른 남자들의 교복 같은데 힘이죠, 힘. 요즘은 얇게 나오죠. 여전히 스탠이라고 그러네. 해서 좀 그래요? 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상 그걸 트렌드로 보기보다는 이제 키들이 커지고 남성분들의 체형에 따라. 신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밑단이 넓어지는 것보다는 얇은 거를 요구하는 상황들이 많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유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크고 예를 들어 마른 사람이 그렇게 얇고 긴 넥타이라면 약간 멸치 같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얇은 거는 정말 리본인 거고 약간 그래도 손가락 3마디 정도 되는 폭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남자의 기본 어깨나 폼이 있기 때문에 뭐 손가락 하나나 2개 정도는 좀 사실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교복스럽고 유니폼스러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생기고 30대 이후에 뭔가 넥타이를 확실히 매는 직업이라면 손가락 3마디 이상이 되는 폭을 찾아주시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에요. 손가락 3마디 이상 네. 되는 어깨가 좁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떠십니까? 어깨가 좁은 남자분들도 일부러 이거를 넓게 하시게 되면 더 좁아 보이거든요. 넥타이만 그리고 보이면 얇은 걸 하게 되면 네. 오히려 더 작아 보이는 그런 역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냥 평균. 그럴 때는 매듭법을 잘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녹색창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네. 넥타이 매는 법만 해도 뭐 5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현저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5가지 이상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저는 한 개만
넥타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넥타이 질감에 따라 그리고 셔츠의 폭에 따라 그리고 또 어떠한 위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다 영어 표기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일일이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러게요. 그 인터넷에. 녹색 창에 한번 딱 쳐보시면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이런 스타일이구나.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또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맸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고 네. 또 다 그 상황이 다 있었던 때와 장소에 맞는 넥타이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남자들도 아침에 굉장히 어렵구나. 그냥 그럼요. 하나만 생각하고 하는 게 그런 거를 아니군요. 여성분이 매주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냥 각자 매세요. 지퍼 있잖아요, 지퍼. 지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지퍼 넥타이. 지퍼백인 줄. 그건 하지 맙시다. 우리 탕진잼 가이드를 듣는 분들은 지퍼 타이까지는 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최소한 본인이 매는 그런 노력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넥타이 소재도 되게 다양해요. 저 니트로 된 소재도 본 것 같아요. 좀 캐주얼하게 니트도 여름에도 많이 나오지만 겨울에도 사실 많이 나오고요. 네. 왜냐하면 니트는 묶는 방법에 따라서 매듭이 예뻐지거든요. 근데 다른 기존의 실크 원단들은 딱 그 느낌만 나와요. 매듭이. 그래서 딱 하나의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매는 법이 많은 거예요. 네. 뭐 2번 돌려, 한 번 돌려, 한 번 왼쪽으로 돌려서 뒤에서 나오기, 옆에서 나오기 다양한 부분들은 실크기 때문에 하나를 딱 잡아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니트는 내가 다양하게. 묶는 스타일에 따라서 확실히 그림이 달라요. 패턴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패턴이 너무 크고 보석 박힌 넥타이들 전 싫어하거든요. 여성분들도 싫어하지만 저도 싫어. 그래요? 싫어하면 안 되죠. 그것도 하나의 패션이니까. 개인의 취향이니까.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좀 약간 CEO 중에서도 약간 좀 뭔가 좀 덩치가 있으신 우리 배가 나온 정확하게 사장님들은 말하면. 금가루나 은가루가 뿌려진 아이템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끔 거기에 여성분들 내일 위에 붙을 법한 그런 보석이 한두 개씩 붙어 있는 것들을 한두 개면 다행이에요. 많이 뿌린 거? 아주 많이 뿌린 분들도 있어요. 그건 또 본인이 사셨는지 선물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 또 부의 느낌도 있다면 저는 뭐 하루 정도는 재미로 매일매일이 그러면 목이 무거우실 것 같고 네. 뭐 하루 정도는 또 이렇게 재미로 풀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넥타이는 월가 일주일을 내내 쓰는 직업일 수도 있지만 보통 요즘은 뭐 위크엔드나 또 여름 되면 쿨비즈 해가지고 많이 안 맞아요.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매실 때 정말 제대로 나한테 내 체형과 나의 모든 때와 장소에 맞는 넥타이법을 구별해서 넥타이를 매주신다면 최고의 무기 시계와 함께 저한테는 우시계 좌넥타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서 넥타이와 시계는 정말 큰 보디가드 역할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누군가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남성 여러분. 이 넥타이와 시계로 우리가 우리를 지켜봅시다. 이 방송 들으면서 너무 복잡해 내가 어떻게 해라는 분들은 그 생각부터 먼저 바꾸시는 게 시작일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넥타이와 시계가 이렇게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생각 먼저 하시면 그럼요. 우리 탕진쌤의 오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긁어야 돼요, 카드를. 자, 저는 오늘도 방송 끝나고 신랑 넥타이를 시계는 비싸서 못 사고 넥타이를 사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우식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